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방송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상을 비교하면서 브레이브걸스가 제5의 멤버를 영입했다. 브레이브 건이다 라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이틀 전 한미 정상 환영 만찬을 앞두고 등장한 김건희 여사의 올림머리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공개 일정은 물론 비공식 자리에서 찍힌 사진들을 통해서 옷이나 안경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 김 여사의 사진 속에 노란 휴지까지 관심을 모았는데요. 현재 온라인에서는 일부 색깔이 품절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쓸 기사가 없으면, 방송 보도 내용이 없으면 뭘 입었나, 뭘 사용하나를 가지고 매일같이 잡서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과거 스포츠신문과 무가지들이 부스 판매에 열을 올리던 시절, 가십성 기사를 쏟아냈던 모습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클릭수를 높이려는 한심한 작태일 뿐인데요. 그걸 이제는 정치부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연일 빨아대며 추켜 세우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김 씨가, 한 장관이 뭘 입든 말든 그게 대한민국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정작 다뤄야 할 기사는 한 줄도 쓰지 못하고 연일 패션 이야기만 하고 있는 한심한 기레기들. 이참에 모두 패션 기자로 전향해도 좋을 듯합니다. 검찰 공화국이 되어가는 이 시국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답답하기만 한데요. 윤 대통령 심야 만취 사건, 김건희 씨 각종 비리와 범죄 의혹 수사, 한 장관의 딸 입시 비리 의혹 등은 대놓고 외면하면서 이런 찌라시 기사와 방송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땡뉴 뉴스까지 등장할 판국인데요. 정도껏 좀 빨아댑시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어왔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서민 코스프레 이미지 메이킹이 붕괴됐습니다. 틈만 하면 김건희 씨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 등 패션 감각을 추켜 세우며 절대 고가 명품이 아닌 소상공인의 값싼 중저가 제품을 선호한다며 소탈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개거품을 물던 수구 언론들이 결국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요. 조선일보는 전날 김건희 사전투표 때 입은 꿀벌 셔츠 175만원짜리 명품이라는 기사에서 검소한 패션으로 화제를 모은 김씨가 27일 사전투표 때는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디올 제품으로 추정되는 브라우스를 입어 눈길을 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숱한 기레기들은 의미 없는 가십성 기사를 베끼고 포장해 폭포수처럼 쏟아냈는데요. 175만원이 아니라 150만원대 명품이다라며 가격 경쟁까지 벌이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안타깝게도 여태 수구 언론들이 만들어온 김씨의 서민 코스프레 이미지 메이킹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한 꼴인데요. 보도의 컨셉을 놓치는 자기 모순에 빠진 수구 언론의 기레기들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던 대로 서민 코스프레에 맞춰야 할지, 명품 패셔니스트로 새롭게 포지셔닝을 해야 할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요. 불과 5만원 안팎도 안 된다던 가격이 그보다 무려 35배가 껑충 뛰어넘는 175만원대로 치솟는 기사가 나오면서 기레기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대략 난감한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검소한 패션만을 초점에 맞춰 보도해왔던 기레기들로서는 보도의 맥락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멘붕이나 다름없는 일대의 사건을 맞이한 셈인데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역시 조선일보가 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이른바 컨셉 리뉴얼 전략인데요. 결국 조선일보의 기사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렇다고 김씨가 명품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작년 6월 200만원대 명품 브랜드 고야드 가방을 든 모습이 공개된 적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당선된 후엔 명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20일 월간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는 꼭 명품을 입어야 할 일이 있다면 제 사비로 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역시 대단한 조선일보입니다. 또 한 번의 역대급 잡서를 끌어모아 위기 탈출을 시도했는데요. 명불허전이 따로 없는 거죠. 이렇게 살고 싶을까요? 친일 맛집 조선일보도 그 기레기들도 애잔합니다. 정작 코로나로 고통받아온 국민과 소상공인께 이번 추경을 통해 완전한 손실 보상을 하자는 민주당의 합당한 요구에는 묵묵부답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협의를 했고 오늘은 원내대표 등의 논의도 거쳐 제기된 쟁점을 조속히 매듭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우리 민주당이 강력히 제기한 소상공인의 과감한 채무 조정과 손실의 소급 적용, 매출 미세 증가 업체의 소득 역전 현상 보완 대책, 사각지대 종사자의 형평성 보완 등의 길을 막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제대로 돕지 않는데 못하겠다는 게 여당이 할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추경안이 불발되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합니다. 오로지 선거를 위해 생색낼 요량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안에 동의하라는데 저희는 국민의힘의 일방적 겁박에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피해 마지막 추경에 완전한 손실 보상을 담지 못한다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일어설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추가 경정 예산안, 약칭 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불발된 것을 비판한 데 대해 역대급 적반 하장에 기가 찬다고 직격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자신만 국민을 걱정하고 국회는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입법부를 업신여기는 오만과 불신이 가득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전날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물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의 경우에도 지원을 약속했다며 추경 재원도 충분하고 근거 법률도 발의됐으니 민주당은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총리 임명 동의안까지 처리해준 민주당을 공격하고 여당은 국정 발목 잡기라고 억지를 부리며 지방선거용 프레임을 짜기에 골몰하니 야당의 협력과 협치를 눈꽃만큼이라도 바라는 집권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다고 한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내내 여야 협상을 이어가다가 5시경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본회의를 잠정적으로 오늘 저녁에 개최하기로 하고 소급 보상 등 남은 쟁점을 더 협의하기로 했다며 무슨 뒷북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모처럼 술을 안 먹고 기다렸던 게 열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약속에 무책임할 줄은 몰랐고 이렇게까지 국회를 대놓고 무시할 줄은 몰랐다며 추경 처리를 어렵게 만든 책임은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있다고 일갈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국힘당이 지금 할 일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과 함께 근본 손실보상금과 향후 손실보상금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득 역전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지 답변을 내놓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내용을 듣고 보니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냥 또 정치쇼였던 건데요. 뭘 알고나 떠들어댄 걸까요? 국민이 왜 숨이 넘어갈까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 당신 때문입니다.